속보, 파리의 보석 이강인, 저밀이형 영어, 2명 밀어냈어. 파리 생제르맹의 보석 이강인 2명이나 약 1200억 원 밀어냈다는 특집의 초토화. 한국 축구의 현재이자 미래,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이 다시 한번 킬러 본능을 과시했다. 김도훈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6차전에서 중국전서 1에서 0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황선홍 감독, 김도훈 감독 등 3명이 감독으로 2차 예선을 치르면서 승점 16, 5승 1무라는 성적으로 조 1위를 확정했다. 또한 3차 예선에서 아시아 랭킹 3위로 일본, 이란에 이어서 톱시드 자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3월 A매치는 황선홍 감독 체제로 1승 1무, 3차전 홈 1에서 1무, 4차전 3에서 0 승리, 김도훈 감독 체제에서 5차전 싱가포르 원정 7에서 0승, 7차전 중국과 홈 경기서 1에서 0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2명의 임시감독이 천만다행히도 혼란기를 잘 수습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3차 예선을 앞두고 정식 감독을 제대로 선임해야 된다는 최우선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반면 중국은 승점 8, 2승 2무 2패로 진행 중인 태국 싱가포르전 결과에 따라서 3차 예선 진출이 결정나게 됐다. 중국은 2위 라이벌 태국 원정서 3에서 1승리를 거뒀으나 싱가포르 원정서 2에서 2 무승부를 거두면서 발목을 잡힌 것이 불안 요소가 됐다. 경기 흐름은 다소 답답했다. 이날 김도훈 감독은 최전방 3톱을 가동했다. 황희찬이 원톱, 좌측면에 손흥민, 우측면에 이강인이 배치돼서 중국의 두 줄 수비 공략에 나섰다. 단 경기 전날 브랑코 이반코비치 감독이 공언한 대로 중국의 집중력이 예사롭지 않았다. 중국은 집요한 두 줄 수비를 통해 한국에게 슈팅각 자체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전반전에만 한국은 70% 점유율로 맹공을 퍼부었지만 공격은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 여기에 중국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를 통해 한국 선수들을 괴롭히면서 경기가 자주 중단되기도 했다. 그래도 한국 축구는 체급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서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다. 좌측의 손흥민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중국의 두 줄 수비에 균열을 만들었다. 이강인은 전반부터 최전방과 중원을 오가면서 특유의 패스로 중국 두 줄 수비의 뒷공간을 노렸다. 조금이라도 이강인에게 공간이 생기면 최전방을 향한 롱패스 한 방이 나왔다. 아쉽게도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강인이 가진 플레이메이커와 아이솔레이션 개인기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이런 이강인을 앞세워 두들기자 중국의 소람 수비가 무너졌다. 답답한 순간 이강인이 해결사로 나섰다. 후반 16분 손흥민이 박스 왼쪽에서 공을 받은 뒤 골문 앞으로 낮고 빠른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수비에 맞고 흘러나온 공을 이강인이 뛰어들며 정확히 마무리해 선제골을 터뜨렸다. A매치 10호 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그대로 손흥민에게 달려가 폴짝 뛰어 안겼다. 이날 결승골을 포함해서 이강인은 최근 대표팀 10경기서 6골 3도움으로 대표팀서 자신의 존재감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2. 오피셜, 이강인, 수상 불발, 리옹 오른쪽 화살표 PSG, 신이 한수가 된 이적. 제2위 음바페, 올 시즌 리그앙 최고의 영입 선정. 파리 생제르맹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올 시즌 최고의 영입으로 선정됐다.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은 10일 이하 한국 시각 공식 SNS를 통해 PSG 브래들리 바르콜라는 2023에서 2024 시즌 리그앙 최고의 영입으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바르콜라는 프랑스 국적의 공격수다. 주로 좌측 윙어 자리에서 활약하지만 우측이나 최전방도 소화 가능한 다재다능한 공격수다. 바르콜라의 가장 큰 장점은 간결하면서도 저돌적인 볼터치다. 또한 드리블 돌파 능력이 좋아 1대1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막기 힘들어한다. 바르콜라는 토고계 프랑스인으로 프랑스 빌레르반에서 태어났다. 8살 때 AS 비에르 빌레르반에서 축구를 시작했다. 2010년 바르콜라는 빌레르반에서 올림피크 리옹 유스팀에 입단하며 팀을 옮겼다.
바르콜라는 리옹 유소년 팀부터 꾸준히 월반을 거듭했다. 2020에서 21시즌 바르콜라는 리저브 팀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유럽 축구연맹 19세 이하 선수권 대회에서도 다득점을 기록했고 2021년 1월 리옹과 주니어 계약을 체결했다.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고 프리시즌에는 1군에 콜업됐다. 2021년 9월 바르콜라는 마침내 리옹과 첫 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까지 3년 계약이었다. 2021년 11월 스파르타 프라하와의 우에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프로 데뷔전을 가졌다. 2022년 2월에는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리그앙 데뷔전도 치렀다. 지난 시즌 바르콜라는 주전과 백업을 오가며 리옹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리그 26경기에 출전해 5골 8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좋은 활약 덕분에 PSG, RB 라이프치히,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의 빅클럽의 관심을 받았다. 바르콜라의 선택은 PSG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바르콜라는 2023년 여름 이적시장 21세 이하 이적료 8위에 해당하는 4,500만 유로, 약 667억 원 위 이적료를 기록하며 PSG 유니폼을 입었다. 등번호는 킬리안 음바페가 달았던 29번을 받으며 제2위 음바페로 기대를 모았다. 올 시즌 바르콜라는 자신을 향한 기대에 부응했다. 많은 골 찬스를 놓치기는 했지만 리그 28경기 4골 7도움을 올리며 리그앙 우승을 견인했고 올 시즌 최고의 영입으로 선정됐다.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0경기 1골 1도움으로 PSG의 4강 진출을 견인했다. 바르콜라는 이제 첫 국제 무대를 앞두고 있다. 바르콜라는 우에파 유로 2024 프랑스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에 승선하며 등번호 25번을 받았다. 또한 2024 파리올림픽 예비 명단에도 포함됐다. 바르콜라와 함께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올 시즌 최고의 영입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강인은 23경기 3골 4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첫 시즌 만에 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개인적인 임팩트는 바르콜라보다 좋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이강인 새 동료 가능성 사라졌다. 1480억 파격 제안에도 매각 거부.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 계약 만료로 떠난 킬리안 음바페, 25 레알 마드리드를 대체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23 나폴리, 영입에 실패하는 모양새다. PSG가 나폴리의 이적료 1억 유로, 약 1480억 원을 제안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차렸지만 올여름 크바라츠엘리아를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는 나폴리가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티에 따르면 PSG는 올여름 크바라츠엘리아를 영입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PSG는 크바라츠엘리아의 에이전트와 접촉해 연봉 750만 유로, 약 111억 원, 5년 계약 등 구체적으로 논의를 나누며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 나폴리가 크바라츠엘리아 매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영입에서 손을 뗐다. 실제 나폴리는 올여름 크바라츠엘리아를 매각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복수 구단들과 연결되고 있는 빅터 오시멘, 25 나폴리 위 이적은 허용하더라도 크바라츠엘리아만큼은 반드시 붙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나폴리는 크바라츠엘리아에게 새로운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을 기존 2027년에서 2028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연봉은 150만 유로, 약 22억 원에서 400만 유로, 약 59억 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PSG는 올여름 음바페가 FA 자유계약 신분으로 떠나는 게 확정되자 지난 시즌이 끝나기 전부터 일찌감치 공격수 보강을 계획했다. 이런 PSG의 최우선 순위는 음바페와 같이 상대 진영에서 다양한 기술과 파괴적인 오른발 킥 능력으로 공격 포인트를 생산하는 데 능한 크바라츠엘리아였다. PSG는 이후 크바라츠엘리아 측과 접촉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나폴리에 1억 유로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입에 나섰다. 일각에선 나폴리가 핵심인 크바라츠엘리아를 붙잡고 싶은 의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1억 유로라는 거액을 제안받은 만큼 이적을 수락할 가능성도 있고 내다봤다.
특히 나폴리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럽클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터라 수익이 예년보다 떨어져 막대한 이적료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가능성은 배가 됐다. 자연스레 크바라츠헬리아가 올여름 PSG 유니폼을 입는 분위기였다. PSG는 하지만 나폴리가 NFS를 선언함에 따라 크바라츠헬리아 영입이 무산되면서 자연스레 다른 타깃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PSG는 크바라츠헬리아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하파엘 레앙, 25 AC 밀란과 마커스 레시포드, 2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루이스 디아스, 27 리버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22 아스널 등을 대체 후보로 올려놓으면서 꾸준히 모니터링해왔다. 한편 크바라츠헬리아는 지난 2017년 디나모 트빌리시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와 루스타비, 루빈 카잔, 디나모 바투미 등을 거쳐 지난 2022년 나폴리에 입단했다. 이적 첫 시즌 그는 공식전 43경기 동안 14골 17도움을 올리며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34경기에 출전해 12골 13도움을 기록하며 나폴리가 3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세리에 A 올해의 최우수 선수를 수상했다.